외동아들과의 결혼 쉽지 않네요. 정말 잘 알아보고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8년 전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고요. 남편은 외동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시부모님 부양까지 생각해서 부담이 안 됐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런 점 다 감안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 며느리 노릇은 최선을 다해 했다고 자신합니다. 솔직히 말해 시어머니는 저에게 살갑게 대해주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연애할 때 남편 말로는 분명히 어머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했거든요. 원래부터 공무원이나 교사 며느리 타령을 하셨던 분이래요. 다행스럽게도 제가 그런 직업군에 있었고 제가 키가 큰 반면에 남편은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키 큰 며느리를 꼭 좀 드렸음 하셨댔는데 제가 키가 크고요. 그런 상황에서 양가 결혼 허락차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제가 들은 얘기와는 다르게 어머님이 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한번 퇴짜를 놓으셨습니다. 난 너 마음에 안 든다. 이 결혼 난 반대야. 하시는 어머님의 단호한 표정에 그저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남편이 왜 그러냐고 화를 내며 여쭈어도 대답 없이 그냥 묵묵부답. 그날 눈물 펑펑 쏟으며 나왔고 남편한테도 이별을 고했었는데 일주일 뒤에 다시 부르시더니 그제야 결혼을 허락한다며 잘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시고모님께 들어보니 기선제압 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황당하던지요. 남편의 노력 덕분에 여차저차 다시 관계 회복했고 다시 결혼 진행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머님한테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며느리 된 거 과거 일 자꾸 끄집어내서 뭐 하겠어요. 그냥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외동이니까 이해하려고 했어요. 어머님은 아버님이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으신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남편에게 참 많이 의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랑 2달 동안 유럽 여행 가는 게 꿈이었다면서 거의 10년을 따로 돈을 모으셨다네요. 막상 아들인 제 남편은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고 엄마랑 2달이나 여행한다는 건 부담스러워서 거절했다는데 식음을 전폐하고 우셨대요. 저도 얘기 들었을 때 서운했을 어머님이 이해도 갔는데 남편 말로는 어머님이 엄청 공주 스타일이라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드려야 한다고 2달이나 밤낮으로 붙어있는 건 곤욕이라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네요. 남편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부터는 어머님이 남편에게 집착 아닌 집착을 하셨다더라고요. 군대가 있을 때도 어떻게 알았는지 직속 부사관에게 전화를 해선 밥 한 번 살 테니 우리 아들 좀 잘 봐달라고 하셨다네요. 뜨악할 만한 일이죠. 그리고 어머님은 아들한테 하루에 전화도 4-5통은 거셨대요. 그래도 나름 착한 남편이 전화는 또 잘 받아들였다던데 어느 날 어머님 폰이 망가졌다고 SOS를 치셔서 가봤더니 어머님 폰에 번호가 아들 번호밖에 없었더랍니다. 아버님이고 친구고 가족분들이고 아무것도 저장이 안 된 채로 남편 번호만 있었다는데 남편은 그게 참 안타까우면서도 가슴이 답답하더랍니다. 어머님은 워낙 의기소침한 스타일이라 친구분들도 거의 없으셨고 그나마 새로 사귄 지인분들도 몇 달 안에 떨어져 나가시는 듯 했어요. 앞서 말했지만 어머님이 좀 공주 스타일이고 남 부려먹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으세요. 아무튼 그래서 어쩌면 아들이 여자친구가 있는 건 괜찮아도 막상 독립해 새 가정을 꾸려 나간다는 것에 거부감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많이 귀하게 키우셨겠거니 하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금이야 오기야 불리며 자랐거든요. 억울해도 제가 선택한 결혼이니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시댁이 저희 신혼집이랑 꽤 가까웠기 때문에 왕래가 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어머님이 저희를 자주 부르시더라고요.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된 거니까 어머님도 노력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우리 새 가족인데 처음은 낯설고 어색하더라도 자주 보며 살붙이면 익숙해질 거다. 서로 노력을 하자. 나도 너를 딸처럼 생각해 볼 테니 너도 나한테 벽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 주렴. 나도 널 편하게 대할게.
네, 어머님. 저도 노력할게요. 그렇게 시댁에 가면 저도 팔 걷어붙이고 이 일 저 일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처음엔 분명 어머님이 밥을 차려주시고 설거지를 제가 했거든요. 저희가 방문하면 할수록 은근히 저에게 다 떠넘기시더니 결혼 반년 차쯤 됐을 때는 아예 밥솥에 밥도 안 앉혀놓은 채 저희를 부르시더라고요. 퇴근하고 남편이랑 같이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하시더니 저희 막상 도착했을 땐 어머님이 쌀 새로 샀다. 다용도실에 있어. 그걸로 밥 안 치면 된다. 라고 하시고 거실에서 제 남편 붙잡고 TV만 보자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짜증내며 아니 밥 먹으러 오라고 하더니 우리 보고 차리라는 게 어딨어 라고 했고 이왕 온 김에 대충 차리려고 남편이 손 걷어붙이며 밥을 안 칠라 치면 어머님이 쏜살같이 달려와 남편 등짝을 때리더니 왜 네가 하니? 우리 며느리가 밥을 얼마나 잘하는데 넌 잘 못하니까 하지마. 내가 밥을 못하긴 왜 못해? 와이프도 일하고 오느라 힘들어. 그리고 엄마 이제부터 밥 안 해놓으셨으면 우리 부르지 마. 여기가 가깝다고 해도 차로 30분 걸리고 다시 우리 집 가는 거 번거로워. 라고 남편이 딱 잘라 말했더니 서운하다면서 삐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같이 앉아 밥 먹을 때는 제 앞에서 저 보란 듯이 남편 입에 고기며 생선이며 뼈 발라 넣어주셨고 남편이 기겁하면서 와이프 앞에서 왜 그러냐고 뭐라고 하면 내 아들인데 뭐 어때? 하시면서 깔깔 웃으시더라고요. 뭐 그런 건 기분이 나쁘지 않았는데 어머님은 남편이 저 챙기는 게 되게 거슬리셨나 봐요. 남편이 살코기를 발라 저에게 한 번 준 적이 있는데 어머님이 이래서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하나 봐. 지 평생 키워준 엄마는 밥을 먹는지 돌을 먹는지 관심도 없고 지 와이프 챙기기만 바쁘네. 이러시면서 또 삐진 티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갑자기 찬장에서 보리차를 꺼내서 당장 물 좀 올려달라고 시키질 않나 화장실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데 좀 가보라며 자꾸 자리를 뜨게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한다는데도 굳이 저를 콕 집어 말씀하셨고 그렇게 자리를 비우다 돌아보면 어머님은 저 보란 듯 남편 옆에 더 가까이 밀착해 앉아 밥을 먹고 계셨습니다. 그게 은근히 소름 돋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어머님은 은근히 저를 시켜먹지 못해 안달이셨고 무슨 심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이 심부름 저 심부름 시키시며 똥개 훈련하듯 저를 부려먹으셨어요. 예를 들어 시고모님께 체리 한 박스를 가져다 드리라고 해서 시고모님께 가면 아무리 배를 눌러도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시고모님께 전화를 드리면 어디 먼 지역에 나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님께 전화드리면 아, 참 대구 가신다고 했는데 내가 깜빡했다. 미안해. 다시 갖고 와. 라고 하시길 일수. 그리고 어머님 피부에 뭐가 났다고 저더러 피부과 좀 알아봐 달라고 하시더니 거기서 무슨 10회짜리 레이저 시술권을 제 것까지 같이 끊으셨다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주말에 시간 내서 같이 다니자고 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어머님 모시고 피부과에 갔더니 제 것까지 결제하신 건 무슨 어머님 거만 달랑 결제해 놓으시곤 어머 내가 네 것까지 결제한다는 걸 깜빡했네. 어쩌지? 근데 이거 정말 좋대. 10번 다 받으면 깐 달걀처럼 매끈해진다더라. 너도 같이 받자. 내가 차도 없는데 너 없이 여길 어떻게 오겠니? 내가 오늘은 카드를 안 갖고 왔는데 네 걸로 좀 결제해. 그럼 내가 돈 줄게. 라고 하시며 제 지갑에서 빼앗듯 카드를 꺼내 병원 직원에게 내더라고요. 진짜 말릴 틈도 없이 결제가 됐고 얼떨결에 어머님이랑 같이 관리를 받게 되었죠. 그 피부과 시술권은 80만 원이었는데 어머님이 주셨냐고요? 아니요.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한 7회 같이 다닐 때쯤 제가 대놓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저 근데 피부과 시술권 어머님이 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말씀 드리기 저도 민망한데요. 그때 돈 보내주시기로 하시고 제 카드로 결제하셨는데 제가 감사 인사까지 드렸는데
이런 건 확실히 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서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또 깜빡했다면서 집에 가자마자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현금이 없다면서 미루고 결국 10회 끝나면 주겠다고 하시더니 마지막 날에도 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 정도면 일부러 그러신 거잖아요. 정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차 타고 다니면서 편하게 피부과 시술은 받고 싶고 그러셨나 봐요. 차라리 돈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지. 그냥 주말마다 데려다 달라고 하셨으면 그러겠다 했을 겁니다. 제가 남편한테 말하니까 남편이 미안해하면서 이제 어머님이랑 다니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잘 말해두겠다고. 예전 같았으면 뭐하러 그래 냅둬 그럴 텐데 그냥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랑 남편이 싸운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도 새로 들어왔는데 같이 다니지도 못하냐면서 길길이 날뛰었고 남편은 와이프 힘드니까 감싸고 그랬던 모양인데 그게 어머님 심기를 잔뜩 건드린 듯 했어요. 어머님은 남편 보란 듯이 저한테 자질구레한 걸 더 시키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엔 뭐 누구한테 뭐 갖다 주라 이런 심부름이더니 이제는 시댁에 뭐 온수가 안 나온다, 베란다에서 물이 샌다, 선풍기 바람이 시원찮다 등등 별의별 핑계를 다 대면서 저를 시댁으로 다급하게 부르시더니 막상 시댁 가서 살펴보면 1초도 안 돼서 해결되는 것들. 보일러 전원을 안 켰다든지 선풍기 버튼을 잘못 누르셨다든지 그런 거더라고요. 나중에는 저도 진짜 못 참겠어서 어머님이 부르든 말든 안 갔습니다. 일 바쁘다고 하고요. 진작 그래야 했는데 저도 은연중 착한 며느리병이 있었는지 웬만하면 어머님 부탁을 다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전화도 더 끈질기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짜증이 나고 그래서 3번 하시면 1번은 안 받고 그랬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시댁의 발길이 서서히 끊겨갔던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님한테 진절머리 나기 시작했고 네이버에 고부갈등, 고부관계 이런 거 검색하게 되더라고요.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어머님 행동이 너무 짜증이 나기 시작하니 저도 시댁에 가기가 싫어진 거예요. 제가 짜증 부리니 남편도 제 비위 맞춘다고 눈치를 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어머님의 신경을 제대로 거슬리게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잊지 못할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어머님 생신날 이야기입니다. 가기 싫어도 어떡해요. 다른 날도 아니고 어머님 생신인데다 집도 가까우니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챙겨는 드려야 하니 7만원짜리 효도 레터링 케이크를 맞춰서 현금 두둑하게 뽑아가 시댁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때가 한 달 만에 보는 날이었는데 어머님이 저희를 보자마자 눈물을 왈칵 쏟으시며 오랜만이다 우리 아들 어디 잡아먹힌 줄 알았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어머님이 얼마나 저를 속으로 미워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도 삐딱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시댁에 들어가니 아버님이 뭘 그렇게 큰 걸 가져오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어머님 생신인데 기분 좋으시라고 특별한 문구 넣어서 케이크 좀 주문해봤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래? 아이고 우리 아들 무거운 거 들고 오느라 수고했다. 라고 하시면서 남편 궁둥이를 팡팡 치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케이크 주문한다고 며칠 동안 신경 쓴 건 전데 수고한 건 들고 온 아들이라뇨. 그렇게 간단하게 파티를 하고 근처 소고기집으로 갔어요. 그것도 제가 예약했거든요.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어머님께서 아니 이렇게 으리으리한 곳에도 데려다주고 고마워. 우리 아들 덕에 간만에 소고기로 호강하겠네. 고마워 아들. 그러시길래 남편이 우리 와이프가 알아보고 예약한 거야. 난 이런 데 있는 줄도 몰랐어.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입을 딱 닫으시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곳저곳을 둘러보시며 여긴 인테리어가 별로네. 환기가 안 돼서 냄새가 나네 어쩌고저쩌고 하시곤 마음엔 안 든다. 남들은 며느리가 생신상 차려주는데 나더러 불쌍한 시어머니라고 했다 어쩐다 이러시는 거예요. 분명히 어머님이 생신상 받기 싫다고 하셨거든요. 나이 먹은 티 나는 것 같다고 손사래를 막 치셨어요.
그래서 고깃집 잡은 건데 이제 와서는 또 생신상 타령이란요. 말도 하기 싫어서 그냥 입 다물고 고기나 먹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고기 불판 앞에서 남편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어머님 남편 아니고 제 남편이요. 우리 아들 이 부분 좋아하지? 이 부분이 마블링이 죽이네. 아들 많이 먹어? 며느리 너도 많이 먹거라. 하시며 정작 마블링 죽인다는 부분은 다 제 남편 앞으로 밀어주시더라고요. 남편은 자연스레 저한테 다 넘겨줬고요. 그런 점들이 어머님 심기를 또 불편하게 만들었나 봅니다. 갑자기 입을 꾹 닫으신 채 누가 봐도 삐진 티를 낭낭하게 내시더라고요. 그렇게 불편한 식사를 끝내고 계산하고 나가려 하는데 무슨 고깃집 오픈 이벤트라고 사골국물 5kg을 나눠주더라고요. 어머님은 안 드신다고 하길래 제가 대신 받았고 자연스레 남편이 넘겨받아 챙겼습니다. 그거 보자마자 어머님이 제 등짝을 찰싹 때리시면서 너는 그 5kg 무겁다고 네 남편한테 들라고 시키니? 라고 하셨고 남편이 놀라서 왜 그러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도 기분이 나빠서 어머님, 제 남편이 좀 들면 어때서요? 그리고 말로 하시면 되는 걸 왜 때리세요? 라고 처음으로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시며 소리치시더라고요. 아니, 충분히 네가 들어도 될 만한 건데 뭐가 그리 무겁다고 우리 아들이 들게 만든단 말이야. 제가 들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머님은 이이랑 있을 때 무거운 거 아들 들게 안 하세요? 그건 얜 내 아들이니까 그렇고 어떻게 너랑 나랑 비교를 한다니?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너는 나한테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올린 적 없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귀하디 귀한데 외동아들 데려가 살면서 어떻게 감사 인사 한 번을 안 하니? 내 아들 덕분에 너도 무거운 짐 안 들고 운전도 우리 아들이 다 해주고 공주처럼 대접받으면서 사는 거 아니야. 안 그러니? 나한테 자식이라고는 쟤밖에 없는데 얼마나 귀한 줄 뻔히 알면서 너 그럴 거면 나한테 우리 아들 사용료 꼬박꼬박 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도 저도 그리고 웬만하면 이런 일에 끼어들지 않고 과묵하게 계시는 아버님마저 경악하시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냐며 입을 벌리시더라고요. 한참을 벙쪄 있다가 제가 말했죠. 아들 사용료요? 그거 얼마면 되는데요? 라고 했더니 홧김에 농담처럼 한 말 가지고 죽어라 달려든다면서 오늘 같은 날 며느리가 세무는 뜨고 대든다며 억울하다 우시더라고요. 진짜 황당했습니다. 어머님은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쁘시다며 벼랑간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시더니 그래, 한 3천 정도면 되겠네. 우리 아들이랑 계속 살고 싶으면 3천만 원 갖고 와. 그러면 내가 이제 아무 말 안 할 테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결혼할 때 시댁에서 2억, 저희 친정에서 8천만 원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서 해주신 거예요. 형편이 그 정도인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어머님은 귀한 외동아들이랑 결혼하면서 어떻게 달랑 8천만 원만 해오냐 불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예물 예단이라도 제대로 받아야겠다며 명품 시계며 밍크 코트까지 거의 3천만 원 정도를 요구하셨거든요. 저희에겐 그게 너무 무리였고 할 수 있는 건 1,000만 원 정도라 제가 파혼하려 하자 남편이 어떻게든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총대를 맨 적이 있어요. 그때 남편이 어머님이랑 엄청 싸웠다던데 그 일이 아마 어머님이 저를 더 미워하게 된 계기가 되셨겠죠. 아무튼 그때 3천만 원 정도 예물 예단을 요구하시더니 급기야 이제는 아들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바뀐 거죠. 얼척이 없어서 제가 또 한마디 할라 하니까 아버님이 어머님을 급하게 데리고 가셨고 남편도 저한테 손발 싹싹 빌며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하겠다 하더라고요. 생각할수록 열불 터져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컴퓨터로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프린터로 뽑았더니 줄줄이 3장이 나오더라고요. 다음날 회사까지 연차 내고 시댁에 갔습니다. 그야말로 들이닥친 거죠. 막무가내로 벨 눌러 기다렸더니 어머님이 놀란 얼굴로 나오시더라고요. 예의 없게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니? 너 출근 안 했어? 네, 안 갔어요.
저도 어머님께 청구하러 왔어요. 뭐? 청구? 무슨 말이냐? 어머님이 아들 사용료 3천만 원 내라고 하셨잖아요. 저 그거 낼게요. 대신 어머님도 며느리 사용료 내세요. 이거 청구서거든요. 내역 찬찬히 읽어보고 그대로 저한테 납부하세요. 뭐라고? 며느리 사용료? 너 미쳤구나? 제가 읽어드려요? 그렇게 저는 밤새 만든 며느리 사용 내역을 읊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며느리 안부전화 요구한 값 350만 원, 시고모님께 심부름 시킨답시고 똥개 훈련한 값 500만 원, 시댁 전구 교체해드린 비용 10만 원, 원치도 않은 피부과 시술 비용 80만 원, 시댁 보일러 수리한 비용 20만 원, 툭하면 불러서 운전기사 시킨 비용 1,000만 원. 제가 끝도 없이 읽어대자 어머님이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렇게 3장을 줄줄이 읊고 마지막 줄까지 읽었습니다. 귀한 남의 집 딸한테 막대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준 대가까지 합쳐 총합 1억 원 되시겠어요. 저는 3천 바로 입금해 드릴 테니 어머님도 바로 넣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손만 덜덜 떠시며 아무 말 못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댁 나와버렸고 남편한테 제가 한 얘기 그대로 다 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는데 당신 나한테 실망했으면 이혼 요구해도 된다. 바로 이혼해주겠다. 대신 나는 더는 시어머니한테 이런 취급받으며 살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1년 반 정도 후에 이사를 가게 됐어요. 양가에서 받은 돈 모두 다시 되돌려드리고 딱 저희가 모은 돈이랑 낼 수 있는 대출 합쳐서 작은 평수 전세로 갔습니다. 시댁이랑은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로 떨어지게 됐고요. 명절 아니고서는 왕래도 자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꺼이꺼이 우시더라고요. 다시는 안 그럴 테니 그냥 그 동네 쭉 살으라고 하시는 거 남편이 바로 쳐내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지금 이 동네에 이사 오게 된 이유였고 저는 그날 이후로 어머님이랑 전화 한 번 다이렉트로 통화한 적 없어요. 명절에도 안 가려고 했는데 저희가 아이를 낳으면서 다시 왕래는 하게 됐고요. 그나마도 구정이랑 추석 때 딱 하루만 갑니다. 어머님도 저한테 미안하다거나 딱히 그날 일에 대해 다시 언급도 안 하셨고 저도 사과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대면대면하게 지내요. 엄청 껄끄러운 사이가 된 거죠. 어머님만 애달아 하시지만 자존심 때문에 제가 먼저 다가오길 원하셨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불편한 며느리가 되니 세상 편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흐르니 제가 그때 너무 했던 건가 싶기도 한데 다시 돌아가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한 번 지르지 않았다면 계속 어머님께 무수리 취급받으면서 무시당하지 않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된 아이 키우는 엄마입니다. 이기적인 시어머니 때문에 소가리만 10년 가까이 하다 결국 얼마 전 깨끗하게 손절해버렸습니다. 이제 시댁 쪽으로 고개도 안 돌리며 살 겁니다. 우리의 돼지 저금통까지 노리던 지긋지긋한 백수 시아버님이랑도 드디어 얼굴 안 보고 살게 되네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모 재단에 입사해서 지금 18년째 장기 근속 중이고요. 남편도 일하다가 만났습니다. 남편 착하고 성실한 것만 보고 결혼해서 시댁이 그렇게 폭탄인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이 1억 해주셨어요. 저희 집도 비슷하게 1억 정도 해주셨고요. 그렇게 감사하게도 양가 지원받아 24평짜리 구축 아파트 하나 매매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결혼 2년 지나니 시댁에서 준 1억을 다시 반납하라고 하시더군요. 저희 부부 둘 다 황당해서 무슨 말씀이냐고 여쭈어보니 네 큰형 장가 가야 하는데 돈이 없구나. 갑자기 여자가 생겼다니 어떡해. 여자 있을 때 빨리 결혼시켜야지.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큰아들이 좀 자유로운 편이라 돈을 많이 못 모았잖니. 그래서 우리가 얼마라도 해줘야 하는데 니들 먼저 결혼한다고 돈을 홀랑 다 해버려서 하나도 없구나. 뭐 어떡하겠니. 형편 더 나은 니들이 다시 돌려줘야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시아주버님은 말이 좋아 자유로운 영혼이지
20대에서 30대 초반 가까이 해외여행 다니며 욜로족으로 보냈습니다. 직장이랄 것도 없고 계약직 근근히 하면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모이면 훌쩍 비행기 티켓 끊어 외국으로 가버리곤 하셨대요. 그렇게 외국에서 기약 없는 생활을 보내다 돈 떨어지면 들어오고 또 한 반년일에 몇백 모으면 또다시 출국. 그런 생활을 10여 년을 반복하니 수중에 돈이랄 게 남아있을 리가 없죠. 한국에서 직장을 제대로 안 다녔으니 경력도 없고 나중에 정신 차렸을 땐 이미 30대 중후반이었고 그때 이미 취업하기엔 너무 늦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저희 결혼할 때도 시아주버님은 백수셨고 당연히 저희 축의금도 1원 한 장 안 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예복으로 100만 원 해드렸고요. 그것도 좋은 말 못 들으면서 결혼했어요. 형제 사이에 순서라는 게 있는데 동생이 먼저 결혼한다고 저희더러 미안해 하라며 어찌나 눈치를 주는지. 아니 근데 저희 남편도 당시 32살이었고 저도 30살인데 그럼 언제까지 아주버님 결혼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주버님은 여자도 없고 직장도 없었는데요. 그런 이유로 저도 기분이 나빠져 은근히 파혼 생각을 내비쳤더니 시댁에서 또 다급하게 잡으시더라고요. 결혼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라면서. 그럼 뭐 어쩌라는 거냐니까 그냥 큰형한테 평생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으래요. 앞으로 무엇이든 양보하고 베풀며 사는 동생네가 되라고. 그것도 그렇지만 아무튼 시부모님 아니 어머님은 평생 큰아들만 편애하며 사셨다고 하네요. 남편 말로는 어린 시절이 너무나도 서러운 기억밖에 없대요. 큰형만 아들 취급하며 어와둥둥. 같이 먹는 밥상에선 소세지나 고기 같은 거 무조건 큰형 앞으로 밀어주고 작은 아들인 남편이 조금이라도 더 먹으면 숟가락으로 머리를 내리치며 형한테 양보하라고 윽박 지르셨다네요. 그런 식으로 옷도 자전거도 하다못해 학원까지도 모두 형한테 양보해야 했고 남편은 자연스레 혼자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다고 하네요. 학원이나 과외 없이 홀로 묵묵히 공부해서 전교 10등 안에 늘 들었고 대학교도 혼자 알아서 좋은 데 들어가서 장학금 받으며 다녔대요. 그러는 동안 아주버님은 장남이란 이유로 부모님께 온갖 지원 다 받으며 풍요롭게 지냈지만 결과적으로 사수하다 대학 포기하고 변변찮은 직업 하나 없이 30대 중후반을 맞이하게 된 거죠. 저희 남편은 탄탄한 직업 구해 저랑 연애도 재밌게 하다가 딱 좋을 나이에 결혼했고요. 그런 저희 모습이 시어머니 눈에 곱게 보일 리가 만무했습니다. 장남은 여자도 없고 돈도 없는 백수로 집에서 밥이나 축 내며 사는데 미운 둘째 아들은 탄탄대로 걷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개혼이라고 수중에 모아두신 1억을 내주신 모양인데 사실은 그것도 원래 장남 주려고 모으신 돈이랍니다. 결혼하면 해주려고 했는데 저희 집에서 1억 정도 해준다고 하니 시부모 입장에서 창피하다 생각이 드셨는지 울며 겨자 먹기로 차남에게 1억을 내주신 거예요. 그 1억을 이제 다시 달라고 하신 거죠. 진짜 황당했지만 남편도 저도 그냥 군말 없이 다시 드리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안 주면 줄 때까지 사람 피말리게 하실 시어머니였으니까요. 그냥 시원하게 드리고 저도 이제 딱 정해진 선에서만 둘째 아들네 도리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당연히 돈 모자라서 대출 받아서 드렸죠. 참 더럽다 생각은 들었지만 솔직히 그 1억 내주시면서 얼마나 생색을 내셨는지 차라리 속 시원하더군요. 어머님은 저희에게 주신 그 1억을 빌미로 매달 50만 원씩 용돈 달라, 차 사달라 엄청 요구를 하셨거든요. 물론 저희 형편에 맞게 알아서 내드리긴 했지만 같이 1억 정도 해주신 저희 친정에서 아무 말 안 하시는 걸 보면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었죠. 아무튼 그런 시댁이었고 시아주버님도 솔직히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명절에 시댁에 가면 아주버님은 늘 씻지도 않은 지저분한 차림으로 팬티만 입은 채 나오셨어요. 제가 놀라 소리를 지르면 그제서야 멋쩍어 하면서 주섬주섬 옷을 입으셨는데 어머님은 그런 장남을 혼내시기는커녕 제 등짝을 때리셨습니다.
뭐가 그렇게 놀랍다고 소리를 질러서 우리 큰아들 무안을 주니? 어차피 같은 가족 사이인데 뭐 어떻다고? 아무튼 유나는 하시며 혀를 끌끌 차시대요. 그리고 저희가 일찍 가면 너무 일찍 와서 큰아들 잠 깨웠다고 뭐라 하시고, 또 늦게 가면 너무 늦게 와서 큰아들 기다리게 했다고 잔소리. 나중에는 순한 저희 남편도 화가 나서 큰소리 내고 결국 시댁 도착하자마자 1시간 만에 다시 집에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 집안인 시댁이라 저는 정도 없고요. 시댁이라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남편도 이제 시댁에 연락하는 건 본인이 다 하겠다며 저더러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돌이 운운하면서 왜 전화도 안 하냐고 뭐라고 하면 그냥 일하느라 바빠서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머님은 또 저더러 일하는 며느리라 생색낸다며 기분 나쁜 티를 엄청 내셨죠. 아무튼 그렇게 지내고 있는 시댁인데 얼마 전 진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2년 뒤쯤, 그러니까 저희 아이 100일쯤 되던 시기에 친정아빠가 혈전으로 쓰러지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셨고 발음이 좀 어눌해지시고 걷는데 불편해지시긴 했지만 1년 정도 재활하시면서 많이 회복하셨어요. 그치만 그때 아빠가 쓰러지신 것이 저희 가족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친정아빠도 이제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셨는지 멀쩡할 때 모든 걸 다 정리해두고 홀가분하게 스트레스 없이 살고 싶다며 재산을 미리 정리해서 저희 엄마, 저랑 제 동생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저희는 안 받겠다고 했지만 아빠가 그러고 싶으시다며 굳이 변호사 선임해서 전부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하셨고, 그렇게 친정 아파트를 저희 엄마 명의로 돌려주셨고, 저한테는 1,500평 정도 되는 경기도 과수원 땅을, 제 동생에게는 강원도에 있는 땅이랑 산 일부를 아예 미리 정리해서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아침에 토지 소유자가 되었네요. 제가 넘겨받은 땅은 현재 친척분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농장터이고 거기 시설이랑 주택까지 모두 포함된 겁니다. 그거 관리한다고 아빠가 좀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이제 머리 아픈 거 싫다고 아예 저한테 위임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임대 보증금이 1억 2천 정도이고 연세를 3, 4천 정도 받는 땅이에요. 친정아빠가 아예 통째로 내놓아 매매해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 지내고 있는 친척분이 힘들어지니까 배려한답시고 딱 10년만 더 세받기로 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땅 받으며 졸지에 땅 관리도 해야 하는 투잡러가 되었죠. 첫 연세 받던 날 제 통장에 4천만 원 정도가 찍히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세금 처리며 이것저것 제하면 수중에서 또 훌쩍 돈은 빠져나갔지만 그래도 친정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일단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 연세를 제가 챙기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부모님께 드렸더니 부모님도 딱 10년만 받으시겠다 하시더라고요. 그 후는 제가 챙기는 걸로 했습니다. 아무튼 그 얘기가 시어머니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연세를 받는다고? 1년에 얼마?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명의만 저한테 돌린 거지 친정 드려야 해요. 그래? 참, 우리 며느리가 경기도에 1,500평 가진 땅 주인이 되다니 세상 신기하다. 아니, 너희 친정이 그렇게나 돈이 많으신 줄 난 몰랐네? 왜 진작 얘기 안 했어? 네? 그냥 미리 정리하신 거고 저는 벌써 그것들이 다 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친정아빠가 그 땅 때문에 신경 쓰실 일이 많았는데 한번 아프시고 나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하신 거예요. 그거나 어쨌든 네 명의가 된 거잖니. 참 니들은 어쩜 그렇게 일이 술술 풀리냐? 니들 보기에 반만 우리 큰아들 줬어도 지금 저렇게 살진 않을 텐데 하시며 어머님은 또다시 기승전 큰아들. 그놈의 큰아들이 잘 되길 바라시면 40 다 된 나이에 독립이라도 시켜주시지. 새끼 거를까봐 전전긍긍하시면서 집에 묶어놓으신 게 어머님이시거든요. 시아주버님도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굳이 밖에 나가 일해야 할 이유도 못 찾는 거죠.
어머님이 저렇게 알아서 다 해주시고 또 취업 스트레스 받을까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라는 잔소리 한번 안 하시고 큰아들 비위 맞춰주니 시아주버님도 솔직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셨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든 말든 팬티바람으로 돌아다니시죠. 급기야 저희 아이가 받은 용돈도 탐내하는 황당한 큰아빠예요. 이야, 준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용돈도 받고 좋겠다.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데 벌써 용돈을 받네. 엄마가 뺏어가기 전에 이 큰아빠한테 맡겨. 큰아빠가 돈 불려줄게. 그래서 나중에 준수 대학교 들어가면 50만 원 줄게. 오케이? 하시며 저희 아이 주머니에 있는 5만 원짜리를 쏙 빼가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손사래를 치며 이거 준수 저금통에 넣어줄 돈이에요. 아주버님 다시 돌려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혀를 끌끌 차시며 저거 돈 욕심 많은 것 좀 봐. 조카가 큰아빠한테 다시 돈 좀 줄 수 있지. 어차피 우리가 준 돈 아니냐? 너도 참 야박하다. 그러시더군요. 그런 사람들이어서 제가 땅 명의 이전한 거 시댁에 밝히고 싶진 않았는데 하필이면 그 과수원 토지가 시댁이랑 차로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라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알게 되셨거든요. 제가 땅 못 박았죠. 이름만 제 거지 연세는 친정 드린다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입맛을 딱 다시는 게 느껴져서 제가 그 이후로는 땅 얘기 절대 안 했습니다. 자꾸 어머님이 그 동네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땅 얘기 물어보시고 그러셔도 입 딱 닫았더니 눈치 보시더군요. 그러다가 이제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신 거고요. 역시나 직업이 없으신 상태로 한 결혼이고 손이 동서도 딱히 돈을 안정적으로 버는 직업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시댁에 합가하게 되었는데 그 일로 시어머니와 형님이 고부 갈등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나 돈 문제로 시댁 집안이 시끄러워졌고 결국 아주버님이 도마 위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인도 있으니 정신 차리고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이혼남 될까봐 어머님도 이제는 아주버님께 일하러 가라고 잔소리를 하게 되셨죠. 그래도 마음이 안 좋으셨나 봐요. 저희한테 늘상 하시던 말씀이 아이고 평생 일도 한 번 안 해본 애가 지 처먹여 살린다고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있으니까 내가 속이 다 상하네. 네 큰형은 일할 사람이 못 되는데 라고 하시길래 남편이 화가 나서 일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책임지는 거지. 우리 와이프도 애 낳는 날 직전까지 일했는데 뭘 그래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아니 새아가는 애가 워낙 독종이잖니. 그러니까 매년 4천씩 파는 땅이 있으면서도 악착같이 직장도 안 관두고 일하는 거 아니야. 독종이요? 세상에 반 이상의 독종이면 그게 어디 독종이겠어요? 평범한 거지. 다들 일하면서 사는 거죠. 글쎄 네 아주버님은 일할 팔자가 못 된데도 우리 큰아들 같은 사람은 그냥 건물주나 되어서 매달 돈이나 받고 그래야 하는데 라고 하시며 또 은근히 제 땅 얘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어멈, 다음 연세 받는 날이 언제라고? 매년 연말에 받던가? 네, 연말이요. 우리 집 근처에 있는데도 내가 그 땅을 한 번도 못 가봤네. 언제 날 좋을 때 거기 구경이나 가보자. 뭐 블루베리랑 이것저것 많이 심으셨다면서 옆에 하천도 있고 집도 잘 해놨다던데 한번 가보지 뭐. 제가 왜 가요 거길. 사시는 분 불편하시죠? 제가 딱 잘라 말하자 어머님은 입맛을 쩍 다시며 그래도 자기가 땅 주인 시어머니이고 가까운 동네 사람인데 어떻게 한번 안 가보냐며 계속 조르시더군요. 동네 사람은 무슨 동네 사람. 차로 1시간인데요. 그렇게 몇 번 제 간을 보시더니 급기야 사건이 터진 건 추석 명절날이었습니다. 아이까지 온 가족 모처럼 시댁에 모였고 저녁에 다 같이 맥주 한잔 하려고 상을 차리고 있는데 형님네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갑자기 형님이 뛰쳐나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또 돈 때문에 싸웠다더군요. 아주버님이 다니던 일을 또 말도 없이 관뒀대요. 그것도 2년 계약직으로 겨우 들어간 건데 1년도 못 채우고 관둔 겁니다. 형님이나 시부모님이나 이제 아이를 갖길 원하고 있어서 아주버님이 가장 노릇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니 둘이 이혼 얘기하면서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소주를 까셨습니다.
결혼까지 했는데 결국 또 돈 때문에 집안 파탄 날 판이네. 우리 큰아들이 날 때부터 순에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이랑 일을 못해. 독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큰아들이 어떻게 살아남아. 그러니까 매번 저렇게 힘들어서 관둬버리지. 우리 큰아들한테 나도 땅이나 건물이라도 좀 물려주면 좋으련만. 내가 죽일 년이지. 라고 말도 안 되는 한탄을 하시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주절주절 하소연을 하시더니 제 손을 슬그머니 잡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새아가, 너는 두 부부가 탄탄한 직장도 다니고 어엿한 과장직도 달고 있잖니? 게다가 친정이 잘 살아서 연세 4천 받는 땅도 물려주고, 게다가 그거 매매하면 몇십억이잖니. 너같이 모든 걸 다 가진 복받은 사람이면 주변을 좀 돌아볼 줄도 알아야 하는 법이다. 제가 아무 말 못하고 어이없이 어머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도끼가 있어서 손에 쥔 건 절대 안 놓는 건 알지만 네 가족을 좀 생각해보렴. 아주버님이 좀 살겠다고 저렇게 가정도 꾸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놈의 직장 때문에 저러고 있는 거 보면 가슴 안 아프니? 나는 우리 큰아들만 보면 가슴이 찢어져. 넌 안 그러니? 네, 저는 안 그래요. 아주버님처럼 사지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이면 나가서 얼마든지 일해서 돈 벌죠. 아무리 취업난이라지만 눈 낮추면 일할 때 천지고요. 아니, 취업난이 아니라 구인난이에요 지금. 일할 사람 없어서 나라가 외국인들 들이는 마당에 아주버님 같은 사람이 왜 일을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지. 너무 순에 빠졌잖니. 그러지 말고 사람이 연민을 좀 가져봐. 너는 그게 없어서 문제야. 번듯한 직장에 매년 4천만 원까지 거저 얻으면 나 같으면 네 아주버님 생각이 나겠다. 너만 좀 베풀어주면 네 아주버님 가정 파탄은 안 날 텐데. 그 말에 제가 발끈해서, 어머님, 그 돈 제가 매년 친정 드린다고 했잖아요. 부모님 아직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왜 제가 그걸 챙긴다고 생각하세요? 그 돈 친정 돈이에요. 저희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둘이 합쳐 세금만 몇백씩 나가는데 어떻게 여유가 있겠어요. 아이도 계속 커가고 제가 하원을 못 해주니 밖에서 뺑뺑이 돌리느라 한 달 학원비만 150만 원이에요. 저희라고 버는 만큼 돈 다 가지는지 아세요? 그만큼 아둥바둥 써야 겨우 사는 거라고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되려 더 큰 소리 치면서, 어찌됐든 네 큰형네보단 잘 사는 거 아니냐. 결혼도 순서 안 지키고 홀랑 앞서 했으면서. 그러니까 니들이 우리 큰아들 복을 가져간 거나 다름이 없지. 내가 누누이 말했잖니. 네 큰형네한테 미안해하라고. 내가 며느리 너 같았으면 죄송한 마음으로 매년 연세를 네 친정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시아주버님을 드릴 거다. 라고 하길래 제가 벙쪘죠.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이 황당하더라고요. 연세 4천을 왜 시아주버님께 드려요, 제가? 네 친정은 그 4천 안 받아도 잘만 사시는 분들이고 너희도 둘이 돈 벌어 잘 살고 있잖니. 그럼 그 4천이 누구한테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는 네 남편만 좋아 결혼한 거야? 결혼은 모름지기 집안과 집안이 합쳐지는 거고 그게 가족이야. 일 못하는 가족한테 그 연세 당연히 넘겨야지. 그래야 더불어 사는 거고. 너는 왜 이렇게 애가 돈 욕심이 많아서 모두 다 쥐고 싶어 안달이야? 라고 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결국 남편도 발끈해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않을 거라고 하며 일어났고 저랑 아이를 챙기며 가려고 하더군요. 저는 이대로 가기엔 너무 억울한 거죠. 어머님, 독종은 어머님이신 거죠. 버젓이 남의 돈인 거 아시면서 왜 그렇게 큰아들 못 챙겨줘서 안달이세요? 저도 아들 키우는 입장에서 어머님이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아주버님 나이 40 넘도록 이렇게 된 거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어머님이 아주버님을 망치고 있다고요. 가정 파탄의 원인? 그거 어머님이에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충격받으신 듯 꺼이꺼이 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더러 독해 빠진 년 어쩌고저쩌고 욕하시더군요. 제가 한마디 더 했죠. 어머님, 안 그래도 아주버님네한테 만날 때마다 돈 100씩 드리고 했던 거 다 아시죠? 저희 결혼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아주버님한테 드린 돈만 아마 3천 가까이 될 거예요. 네, 저 돈 밝히는 독종이라서 전부 기록해놨거든요. 그런데 아주버님한테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네요. 돈 쓰는 건 저인데 왜 돈 욕심이 많다고 욕먹는 건 저일까요?
이제부터 제대로 돈 욕심 좀 내보려고요. 지금 이 시간부터 밑 빠진 독에 절대로 물 안 붓습니다. 저희 이제 저희끼리만 잘 먹고 잘 살 거고 시댁에 용돈 일절 안 드릴 거예요. 저번처럼 엔진 고장나서 수리비로 300만 원 나간 거 저희한테 내달라고 하지 마세요. 저 어머님 말씀대로 돈 욕심 많은 사람 할 테니 이제 1원 한 장 이 집에 안 쓸 겁니다. 아시겠어요? 라고 숨도 안 쉬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지며 술이 확 깨신 듯 하더라고요. 제 손을 잡으며 뭐라 애절하게 말하려 하는 거 제가 탁 쳐내고 남편이랑 아이 손잡고 나왔습니다. 남편도 본인 집에 지긋지긋했는데 제가 그래도 시댁에 어느 정도 도리는 하자고 했거든요. 이제 그럴 필요도 없게 되었네요. 완전 손절입니다. 연락 절대로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나오고 난 이후부터 시어머니한테 이틀에 한 번은 전화 오는데 다 거절하고 이제는 차단도 했습니다. 시아주버님도 남편한테 너무하다고 카톡한 모양인데 남편이 쳐다도 안 보고 싶더군요. 지긋지긋한 시댁 그렇게 질러버리니 속 시원하고 이제 절대로 안 볼 겁니다. 아주 개운하네요.